네. 21일 하루 한 잔 다이어트 챌린지 오늘은 특강으로 진행을 합니다. 주제는 위고비 후속 관리인데요. 요즘 다이어트 시장의 최대 화두가 단연 위고비라고 생각합니다. 제 주변에 있는 고객분들 중에서도요, 이 마법 같은 주사에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세요. 코치인 제가 뭐 직접 이거를 사용하지는 않더라도 우리가 이 흐름을 정확히 알고 여러분께 이게 제대로 된 길을 또 안내해 드리는 것이 저의 역할이 아닐까 하는 생각에 준비를 했습니다. 이 위고비라는 게 약이 멈춘 그 자리에서 다시 요요가 시작되지 않으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이거 위고비를 사용한 사람들이 갈수록 많아지고 있거든요. 그렇다면은 그런 분들이 정말 간절한 게 있으니 이 위고비까지 시도를 했을 텐데, 그들이 어떻게 정말 다이어트를 성공에 이끌 수 있도록 우리가 또 코칭을 해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또 30kg 감량하면서 이 건강한 삶을 찾은 저의 경험도 있고, 여러분들 수많은 경험들이 있잖아요. 그런 경험들과 또 제가 또 뇌교육사로서 지식을 그런 좀 활용을 해서 위고비보다도 더 강력한 내 몸의 사용 설명서를 함께 알아보려고 합니다. 네, 저는 하루 한 잔 다이어트 챌린지를 진행하는 이문희 코치이고요. 12년차 허벌라이프 웰리스 코치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뇌교육사 1급, NLP 강사 자격과 라이프스타일 코칭 자격을 가지고 몸과 마음을 함께 변화시키는 건강 코칭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강의 주제가 이 위고비 후속 관리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위고비는 단순하게 이 미용 목적이 아니고 질병 치료를 목적으로 해서 이게 허가가 된 거예요. 정부 기준에 따르면은 BMI가 30을 넘어야 약을 쓸 수 있는 질환으로 보고 있는데요. BMI 30이라고 하면 여성의 경우에 이 키가 160cm일 경우에 77kg가 딱 BMI 30 정도가 되거든요. 그 정도이신 분 이상의 비만이신 분들이 이 위고비 약을 처방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많은 분들이 이 기준 미달임에도 불구하고 뺄 살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미용 목적으로 정말 많이 사용을 하고들 계세요, 지금. 네, 스스로 식욕을 조절하는 힘을 기르지 않고 이 약에만 의존하면 또 약이 없어지면 음식에 대해서 음식을 대하는 그런 공포가 되는 그런 심리적인 부작용도 생길 수 있거든요. 이 약은 뇌의 신호를 강제로 조절하지만 우리 몸의 실제 영양 상태와 근육량까지 지켜주지는 못하거든요. 이 약을 쓰시는 분들일수록 코치의 세심한 그런 영양 관리가 더욱 절실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강의를 위해서 제가 두 분의 교수님을 모시고 왔어요. 의료 전문 분야에 계신 교수님들의 위고비에 대한 소견을 좀 알아보고, 또 세 번째로는 이문희 코치는 또 위고비를 사용하는 고객들의 후속 관리를 어떻게 제안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장형우 교수님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분당 서울대병원 심장혈관 흉부외과 장형우 교수님의 비만 치료 소견입니다. 그는 이 비만을 개인의 의지 부족이 아닌 대사체계가 망가진 질병으로 정의를 하고 있고요. 고통스러운 인내가 아닌 과학적인 탈출구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분은 의사입니다. 의사이기 때문에 의사로서의 소견을 말씀드리는 거라는 거 여러분들이 좀 미리 알고 얘기를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 장 교수님은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이미 고도 비만이었고요. 성인이 되어서는 체중이 116kg에 달했던 그런 환자, 본인이 비만 환자 본인이기도 했다고 해요. 그는 자신이 여전히 정신력 하나로만 버티면서 살을 빼고 있는 중이라고 한다면 감히 이렇게 비만 탈출을 이야기하지 못했을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사회가 흔히 말하는 이 적게 먹고 많이 움직여라라고 하는 방식은 이론적으로는 맞지만 현실적으로 맞지 않다. 이 자기가 30kg를 감량한 후에 이를 의지로만 유지하려면 매일 정말 4시간에서 6시간 정도의 운동이 필요한데, 이거는 정말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포기해야 한다는 뜻이라고, 본인이 의사였기 때문에 이런 건 절대로 불가능한 일이었다는 거죠. 이건 별로 그래 유효한 치료법이 될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고요. 또 이 장 교수님은
덴마크 다이어트, 뭐 저탄고지, 간헐적 단식 등 이 수많은 다이어트를 직접 경험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런 방법들은 결국 극단적인 제한이 들어가고 일시적으로는 감량하지만 또 보상 심리나 대사 저항이 일어나고 결국은 또 요요 현상이라고 하는 악순환을 반복할 뿐이었다라고 하죠. 또 장 교수님은 인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정말 경계한대요. 무언가를 참아야 한다는 것은 현재 상태가 매우 불안정하다는 증거이며 이러한 불안정한 상태는 평생 지속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야식을 먹어서 대사가 망가진 것이 아니고 대사가 망가졌기 때문에 몸이 살기 위해서 야식을 찾는 것이다. 네, 우리가 많이 듣던 얘기예요. 비만 환자가 밤에 음식을 갈구하는 것은 비도덕적인 습관이 아니라 비만 상태를 유지하려고 하는 망가진 대사 체계가 뇌로 보내는 본능적인 그런 생존을 위한 시그널이라고 합니다. 네, 비만 환자의 뇌는 이 116kg 같은 비정상적인 체중을 정상으로 인식을 하는 그런 체중 세트 포인트가 설정이 되어 있어요. 여기서 단 몇 킬로만 빠져도 우리 이 몸은 이를 생존의 위협으로 느끼고 마치 눌러놓은 스프링이 튀어오르듯 원래의 체중으로 돌아가려는 강력한 저항이 생깁니다. 자, 우리 뇌의 시상하부는요, 생존을 담당하며 체중 세트 포인트를 관장합니다. 의지로 이 본능을 이기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은 숨 참기 대회를 하는 것과 같습니다. 잠시 숨을 참을 수는 있지만 기절하기 직전에는 결국 본능적으로 숨을 들이마시게 되는 것과 같은 이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망가진 대사 체계를 고치기 위해서는 의지가 아닌 물리적 또는 화학적인 개입이 필요하다고 그래요. 첫 번째, 이 비만 대사 수술은 물리적인 개입이죠. 두 번째, 이 GLP-1 이거는 호르몬, 화학적인 개입이죠. 이 수많은 방법 중에서 의학적으로 입증된 해결책은 이 비만 대사 수술과 GLP-1 계통의 치료제뿐이다. 이거 두 가지뿐이다라고 이분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의사 선생님이니까. 수술은 단순히 위를 줄이는 것을 넘어서 위장관, 이 호르몬의 물리적 변화를 유도합니다. 이 위소매 절제술, 네, 여기 위소매 절제술에 보면 위를 거의 80% 이상을 잘라낸다라고 그래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대사 저항성을 리셋해서 미래에 다시 살이 찌더라도 수술 전에 고도 비만 상태로 원상복구되는 그런 사례가 극히 드문 강력한 방어책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GLP-1 치료제는 인위적인 식욕 억제제가 아니라 뇌가 인식하는 체중 세트 포인트를 화학적으로 교정하는 열쇠라고 해요. 억지로 배고픔을 찾는 그런 고통 없이 뇌가 자연스럽게 그만 먹어도 되겠다는 평안한 만족감을 느끼게 해준다고 합니다. 의지 기반의 다이어트는 요요 방어력이 없고 일상생활을 파괴한다. 반면에 의학적 치료는 요요를 방어하면서도 즐거운 일상을 유지하게 해준다. 예, 대사가 망가진 환자에게 무조건적인 노력을 강요하는 것은 현대의학의 관점에서는 거의 폭력에 가깝다고까지 말씀을 하십니다. 예, 그래서 본인의 그런 경험을 통해서 본인이 이렇게 수많은 다이어트를 해봤고 위 절제술도 했대요. 그리고 지금은 위고비로 평생 자기는 이거를 이용을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비만은 의지가 약해서 생긴 도덕적 결함이 아니라 체중 세트 포인트가 망가진 질병입니다. 이제 불가능한 인내로 자신을 고문하는 일을 멈추고 과학적인 치료를 통해 대사를 바로잡아서 당신의 평안한 일상을 되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가 이 장형우 교수님의 소견이었어요. 정말 의사이기 때문에 의사다운 소견을 말씀해 주신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예, 다음으로는 이번에는 이 뇌과학으로 비만의 비밀을 푸는 의사 과학자세요. 한 10년 전까지도 의사셨대요. 근데 지금 의사였다가 과학자로 되신 의사과학자 최형진 교수님이십니다. 오늘 논의하는 이 위고비의 핵심 성분인 GLP-1이 어떻게 몸을 날씬하게 만드는지 그 20년 된 베일을 벗겨낸 세계적인 권위자가 바로 이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의 최형진 교수님이십니다. 이 최 교수님은 단순히 살을 빼는 약을 넘어서 인류를 위협하는 이 심혈관계 질환의 뿌리인 비만을 뇌과학적으로 정복하고자 하는 분이신데요. 그의 연구는 세계 최고의 과학학술지인 사이언스지에도 게재가 되어 이거 대단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 전 세계 주목을 받고 있다라고 합니다. 굉장히 유명하신 멋진 분이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 최영진 교수님이 말씀하시는 우리가 비만에 매번 실패하는 과학적 이유에 대해서 파헤쳐 보고자 합니다. 강의의 주인공은 우리 몸의 사령탑인 뇌입니다. 잠시만요. 대기실이 안 풀려 있어가지고 잠시만요. 좀 풀어드리고 다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최영진 교수님이 말씀하시는 우리가 다이어트에 매번 실패하는 이런 과학적 이유에 대해서 파헤쳐 보려고 하는데요. 강의의 주인공인 우리 몸의 사령탑인 뇌입니다. 우리가 왜 먹고 싶은 유혹을 참지 못하는지, 뇌가 우리를 어떻게 속이고 있는지 다이어트의 탐정의 시선으로 그 합리화의 과학을 살펴보도록 합니다. 이 많은 분들이 네. 이게 많은 분들이 다이어트 실패를 자신의 의지력 부족으로 하지만 이 진짜 범인은 의지력이 아니라고 매번 말씀드렸죠. 우리 머릿속에서 교묘한 거짓말을 지어내는 우리의 뇌입니다. 이 뇌가 왜 자꾸 먹어야 한다고 우리를 설득하는지 그 내막을 알아야 해요. 네, 우리 안에는 이 두 가지의 식욕이 존재합니다. 하나는 정말로 에너지가 부족해서 배가 고픈 향상성 식욕이고, 다른 하나는 스트레스 해소나 재미를 위해서 이미 배가 부른데도 찾는 이 쾌락적 식욕이라고 하죠. 사실 생존을 위해서는 정말 방울토마토 하나만 있어도 충분할 때가 많대요. 그런데 우리의 뇌는 쾌락을 위해서 더 자극적인 음식을 요구하지요. 흔히 스트레스를 받으면 아우 당 떨어져 하면서 단 것을 찾게 됩니다. 하지만 질병이 없는 한, 질병이 있으신 분은 안 되지만 질병이 없는 한 이렇게 스트레스 때문에 혈당이 급격히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어릴 적 우울할 때 부모님이 주시던 달콤한 간식에 대한 위로의 기억이 만든 뇌의 조건 반사이자 내가 느끼는 가짜 혈당 신호일 뿐입니다. 네, 물론 기초대사량의 차이 같은 유전적 요인은 분명히 존재해요. 하지만 같은 유전자를 가진 형제라도 10년간 어떤 환경에서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체형은 완전히 달라지죠. 즉 유전자는 우리가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변수입니다. 술은 다이어트의 가장 큰 적이죠. 평소에는 잘 참다가도 술이 들어가면 이 뇌의 통제력이 마비되기 때문에 이때 뇌는 맛있게 먹으면 0칼로리라거나 탄수화물이 들어가야 성격이 좋아져 같은 그런 기적의 논리를 만들어내면서 본능에 관대해집니다. 네, 우리는 자본주의가 만들어낸 이 자극적인 맛에 중독이 되어 있고요. 뇌는 우리가 죄책감 없이 먹을 수 있도록 끊임없이 그럴싸한 변명을 지어냅니다. 하지만 진실은 탄수화물 없이도 우리는 충분히 평안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최근 다이어트 시장에 판도를 바꾼 이 마법의 약이 등장했죠. 바로 GLP-1 계열의 비만 치료제입니다. 원래는 이게 당뇨병 약이었어요. 그런데 당뇨병 약이었는데 부작용으로 체중이 감소되는 그런 현상들이 자꾸 발견이 되면서 이게 비만 약으로 다시 만들어졌죠. 일론 머스크를 비롯한 이 전 세계의 주목을 받게 되었죠. 이 약의 원리는 간단합니다. 주사를 맞게 되면요, 호르몬의 수치가 극도로 높아져서 뇌의 시상 하부에 신호를 보냅니다. 그러면 뇌는요, 나는 극도로 배가 부르다라고 착각을 하게 되고요, 음식을 보는 순간 먹기를 포기하게 만드는 강제 브레이크를 밟게 됩니다. 이 GLP 호르몬은 장에서 만들어진 호르몬이에요. 네. 하지만 이 마법 같은 이런 약에도 대가가 따르죠. 이 심각한 메스꺼움과 같은 위장 부작용이 있고요. 지방과 함께 근육이 빠르게 빠져나가는 이 근손실을 겪게 된다고 해요. 이게 무엇보다도 이 안경을 우리가 벗으면 다시 안 보이듯이 약을 끊는 순간 억눌렸던 식욕이 폭발해서 요요가 찾아오는 평생의 굴레에 갇힐 수 있습니다. 이 약물의 도움 없이 뇌를 해킹하는 과학적인 방법도 있다고 잠깐 소개를 해주시더라고요. 쾌락적인 식욕이 터질 때 초콜릿 사진을 30번 넘겨보면서 상상으로 먹는 행위를 반복해보래요. 그럼 뇌는 이미 충분히 경험했다고 착각을 해서 실제 섭취량을 극적으로 줄여주는데 효과가 있다고 그래요. 이게 바로 합리화를 역이용하는 정신승리 해킹이라고 합니다. 네, 단맛 중독에서 한 번에 이게 벗어나기는 어렵죠. 일반 콜라를 마셨다면 제로 콜라로, 그리고 그 다음 단계로 또 탄산수를 먹어보고 또 그 다음 마지막 단계로 맹물로 옮겨가는 그런 점진적인 교체가 필요합니다.
흑백 논리로 단 한 번에 다 끊으려고 하지 말고 뇌가 적응하는 시간을 주어야 한다라고 강조하고 계십니다. 이 다이어트 중 하루 망쳤다고 해서 5kg가 이렇게 막 빠르게 지방으로 바뀌지는 않는다라는 거 알고 계시죠? 대부분 그게 다 수분이나 붓기잖아요. 네, 극단적인 한 달 굶기보다 매일 10분씩 걷는 그런 이 지속 가능한 그런 뇌를 이기는 유일한 길임을 명심해 달라라고 그렇게 교수님이 말씀하고 계시고요. 또 우리가 실패한 이유는 의지가 약해서가 아니고 스스로에게 너무 쉽게 속았기 때문이다. 이거 먹어야 스트레스가 풀려라고 하는 뇌의 속삭임에 돋보기를 들여다보고 거짓말이야, 안 먹어도 괜찮아라고 그 작은 거짓말을 알아채는 것부터가 변화의 시작입니다. 네, 야식을 먹지 않아도 초콜릿을 참아도 우리 몸은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몸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강해요. 중독은 반드시 끊을 수 있습니다. 네, 스스로를 속이는 뇌의 변명을 멈추고 오늘 할 수 있는 작은 실천부터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어요. 네, 그러면은 이 두 분이 이 GLP-1이라는 호르몬의 치료를 중단했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에 대한 소견을 좀 잠깐 들어볼게요. 네, 비만 치료의 게임 체인저로 불리는 이 GLP-1 치료를 중단했을 때 우리 몸에서 실제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깊이 있게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과학자인 이 최형진 교수와 흉부외과 전문인 장형우 교수의 서로 닮은 듯한 이 두 시각을 통해서 이 비만의 생물학적 기전과 투약 중단 후의 후폭풍을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투약 기간 중에는 체중이 20%나 감소를 한다고 그래요. 그런 기적을 경험한다고. 근데 사실 저는 이걸 보면서 그래요. 우리는 뭐 20kg 정도, 20% 정도 감량하는 거 쉽게 많이 보죠. 근데 여기에서는 이렇게 이 GLP-1을 사용했을 때 최대 20%까지 감소할 수 있다. 이건 기적이다. 네, 그런데 투약 중단 지점부터는 악몽이 시작될 수 있다라고 모든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단순히 예전 체중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요. 근육은 빠진 상태에서 순수하게 지방만 채워지고 이전보다 더 나쁜 몸 상태가 됩니다. 이는 의지력의 부재가 아니고 몸이 원래 상태로 돌아가려는 맹렬한 생물학적 반발 때문인데요. 이 모든 반발의 중심에는 뇌의 정중앙, 이 시상하부에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곳은 체온을 유지하듯이 체중을 일정하게 유지하려는 항상성의 컨트롤 타워입니다. 시상하부는 위장이 물리적으로 찾는지가 아니고 GLP-1이나 그렐린 같은 호르몬 신호를 통해서 배부름을 예측하고 체중을 강제로 맞추는데 이거를 체중 세트 포인트라고 부릅니다. 최영진 교수는 현대의 비만을 방 안에 피워진 모닥불에 비유하시는데요. 과거의 뇌는 날씬함을 유지하도록 세팅된 에어컨 시스템이었지만 26도씨로 맞추어져 있는 현대의 달고 기름진 초가공식품들이 뇌를 해킹해서요. 방 안에 거대한 모닥불을 피워버렸죠. 그 결과 뇌의 항상성 시스템이 조작이 돼서요. 세트 포인트가 26도가 아닌 40도씨로 강제로 높아진 상태가 된 것입니다. 네, 최 교수님 핵심 통찰은요. GLP-1이 이 세트 포인트 자체를 고치는 라식 수술이 아니다. 임시 보조 도구인 안경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약을 쓰고 있을 때에는 식욕이 정상적으로 통제되는 것 같지만 안경을 착용하고 보는 것처럼 약을 끊는 순간에는 뇌 안에 이 모닥불, 그 음식이 중독된 그런 게 그대로이기 때문에 식욕은 다시 폭주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장영우 교수님의 경우, 이 비만을 완벽히 고장난 기계에 비유를 하고 있고요. 개인이 게을러서 살이 찐 것이 아니고 이미 대사 체계가 망가졌기 때문이다. 뇌가 나쁜 습관을, 환자에게 강제하는 것이다. 네, 고도비만 환자의 세트 포인트는 터무니없이 높은 곳에 영구적으로 고정되어 있어서 일반적인 이런 단기 다이어트로는 절대로 정상 궤도로 돌릴 수 없는 상태다. 본인이 이렇게 경험을 하셨기 때문에 또 경험에 따라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고 계셔요. 네, 우리가 의지로 살을 빼려고 할 때에
몸은 이를 생명의 위협으로 간주하여서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이때의 식욕 촉진 호르몬인 그렐린을 폭발적으로 분비를 하는데 이는 마치 압축된 스프링이 튕겨 오르는 것과 같다라고 표현을 하십니다. 인내로 버티는 상태는 본질적으로 불안정하고요. 의지력이 꺾이는 순간 폭발적인 요요로 직결된다고 합니다. 이 위고비가 너무나 좋은 약이긴 하지만 요요를 막기는 힘든 것 같습니다. 이 장 교수는 이 의지로 뇌, 시상하부를 이기려는 시도를 물속에서 숨참기 대회를 하는 것과 같다고 비유를 하고 있어요. 숨을 영원히 참을 수 있는 사람은 없듯이 산소가 떨어지면 결국은 헐떡이면서 수면 위로 튀어오를 수밖에 없잖아요. 이렇게 의지력이 바닥에 나면 뇌의 본능에 의해서 폭식과 요요라는 수면 위로 튕겨 올라오는 게 되는 것이 필연적인 결과라고 말씀을 하시죠. 네, 투약을 중단하면 이 브레이크라고 한 이 안경은 사라졌는데 세트 포인트, 모닥불은 그대로인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몸은 강력한 신체적 저항을 일으켜서 평소보다 훨씬 높은 수치의 식욕 호르몬을 뿜어내게 되고요. 근육이 빠져버린 자리를 순수한 지방으로 급격히 채워 넣는 최악의 요요를 겪게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네, 이 두 교수님의 관점을 비교해 보면요. 최 교수님은 이 쾌락 음식 환경에 대한 뇌의 해킹이라는 거시적 관점을, 또 장 교수님은 세트 포인트가 망가진 대사질환이라는 실존적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약물 중단 시에는 근본적인 원인, 그러니까 모닥불이든 세트 포인트든 이것들이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다시 살이 찌게 된다라는 결론은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네, 가장 중요한 결론은 이거죠. 비만은 개인의 의지나 게으름 탓이 절대 아니다. 비만은 항상성을 지키려는 생물학적 기전의 폭주 현상이며 따라서 의지력만으로 극복하려는 시도는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GLP-1 약물이나 대사수술 같은 의학적인 개입이 절대적으로 필수적인 이유입니다. 네. 자, 그래서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장영우 교수님께서는요, 이 세트 포인트를 낮추는 것이 자력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수술이나 약물 투여를 평생 유지하는 현실적인 대책을 강조하고 계시고요. 또 반면에 이 최영진 이 의사 연구자 이 교수님은요, 약물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뇌의 중독 자체를 끄는, 이 모닥불 자체를 끄는 근본적인 치료 기술과 사회적 식습관의 변화가 병행되어야 한다는 미래적 대책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이 GLP-1을 이 마법의 지팡이가 아닌 내 몸에 폭주하는 이런 항상성과 평화협정을 맺게 해주는 보조도구로 인식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의학적인 보조, 약물이나 수술, 또는 환경 통제, 초가공식품을 끊거나 하는 것들, 노력, 그리고 생물학적인 저항을 이해하는 이 메타인지라는 세 개의 톱니바퀴가 맞물려서 돌아가야지만 이 요요의 늪에서 완전히 탈출할 수가 있겠습니다. 안경을 벗으면 다시 앞이 보이지 않듯이 비만 치료는 끝이 있는 그런 이벤트가 아니죠. 나에게 맞는 그런 시력 교정 도구를 찾아서 평생 착용하며 살아가는 긴 여정입니다. 개인의 의지력 신화가 종말을 고한 지금 이제는 과학의 힘으로 여러분의 건강한 일상을 되찾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의사분들이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러니까 제가 이 위고비에 대해서 알아보면서 느낀 거는, 정말, 우리는 이 허벌라이프 안에 있기 때문에 이 건강에 대한 해결책이나 비만의 해결책을 너무나 자연스럽게, 알고 있지만, 허벌라이프 밖에 계신 분들이 대부분이잖아요. 그런 분들은 이 비만에 대한 해결책을 찾지 못해서 아직까지도 많이 이렇게 방황을 하고 계시는 모습들을 많이 봅니다. 네. 그래서요, 이번에는 이문희 코치의 뇌과학 기반 비만 관리 리셋 시스템을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문희 코치는 과거 85kg의 고도 비만 환자였죠. 한약이나 식욕 억제제, 무작정 굶기 등 수많은 방법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돌아오는 것은 요요라는 이런 부메랑 뿐이었죠. 네. 12년간의 이런 본인의 다이어트 경험과 수많은 고객들의 다이어트 코칭 경험과 사례를 통해서 찾아낸 해답은, 네. 의지로 식욕을 이기려 하지 않고 우리의 몸을 에너지 관제탑을 수리하라는, 그러면 다이어트가 훨씬 수월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네.
다이어트가 왜 그토록 힘들었을까요? 저도 사실 쉽지 않았거든요. 힘들었거든요. 네, 저는요, 이 비만이 이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뇌의 시스템 문제라는 것을 정확히 지금은 알고 있고요. 이 살이 찌는 것은 이 정말 여러분들 잘못이 아니고 우리가 이 고장난 나의 몸의 총사령관이라고 항상 기자 교수님 말씀해 주시는데 이 총사령관인 이 시상하부, 에너지 관제탑을 바로잡는 이런 뇌과학 다이어트의 여정, 예,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다이어트 실패의 진짜 범인은 이 뇌의 시상하부, 그러니까 에너지 관제탑에 난 불, 즉 염증이죠. 시상하부의 염증. 예, 시상하부는 우리 몸의 총사령관이에요. 우리 뇌의 가장 중심부에 자리 잡고 있거든요. 아주 작지만 이 총사령관에서 이상이 생기면 우리가 절대로 내가 건강하고 싶다고 해서 되는 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 시상하부의 염증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고지방, 고탄수화물, 초가공식품이 뇌의 염증을 일으키면, 우리가 아무리 배부르다는 신호를 렙틴 신호가 보낸다고 해도, 이게 차단이 돼버리죠. 그게 통하지 않게 되죠. 이 지방세포에서, 그러니까 렙틴 호르몬, 그러니까 여러분, GLP-1 호르몬은 장에서 만들어지는 거고요. 렙틴 호르몬, 우리가 배불러라고 알려준 그 렙틴 호르몬은 지방에서 만들어진다라고 계속 말씀드렸죠. 이 지방세포에서 이 배불러요라고 외치는 이런 렙틴 호르몬의 신호를 우리의 뇌가 인식하지 못한 그런 렙틴 저항성이 생긴다고 했고요. 그러면 이 뇌 입장에서는 또 너 지금 너무나 배고파 굶어 죽어가고 있다고 착각을 해서 식탐을 폭발시키는 거예요. 사실은 배가 부른데도 불구하고 시상하부 염증이 생기게 되면요. 네, 우리 뇌 안에는 이 두 가지 핵심 스위치가 있는데요. 초록색의 이 식욕을 억제하는 POMC 신경은 이 대사를 촉진하는 스위치고요. 빨강색의 식욕을 돋우는 AGRP 신경은요. 배고픔을 유발하고 식탐을 폭발시키는 스위치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단 하나예요. 생활 습관을 통해서 이 초록색 스위치를 켜고 빨간색 스위치를 끄는 것입니다. 식욕 억제 스위치를 확실히 켜기 위해서는요, GLP-1과 렙틴의 시너지 효과가 필요해요. 네, 이미 렙틴 저항성이 생긴 뇌에서는 이 GLP-1이 필수적이겠죠. GLP-1은 뇌의 염증을 완화하기도 하고요, 끊겼던 렙틴의 전화가 다시 통하도록 도와줘요. 이 렙틴과 다른 경로로 이 식욕 억제 스위치를 자극해줘서 이 강력한 이중 잠금을 완성해 줍니다. GLP-1 호르몬이 굉장히 유용한 호르몬이죠. 네, 우리가 이 세 가지 호르몬의 시스템을 복구를 해야 되는데요. 이 GLP-1은 이게 배출을 지연시켜서 덜 먹게 하죠. 우리가 배부름을 느끼게 해주니까. 또 렙틴 호르몬은 에너지 소비를 촉진해줘요. 그만 먹게 합니다. 또 여기에 최근에는 또 위고비 다음으로 마운자로가 또 나왔잖아요. 이 마운자로 위고비는 GLP-1 호르몬 한 개이고요. 마운자로는 GLP-1 호르몬에다가 GIP 호르몬을 2개가 들어간 게 마운자로거든요. 그런데 이 마운자로 GIP는 지방 대사를 최적화해서 지방을 잘 태우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체지방도 잘 빼주는 약으로 이 마운자로가 또 탄생하게 된 거죠. 네. 그런데 이런 고가의 그리고 이 부작용을 감당하면서까지 약에만 의존하는 것은 우리답지 않은 행동이죠. 그래서 생활 습관을 통해서 이 세 가지 시스템을 자연스럽게 복구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인데요. 첫 번째 실천으로는 우리가 GLP-1 호르몬을 많이 나오게 하면 되잖아요. 그게 원래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거든요, 장에서. 그렇기 때문에 GLP-1 농도를 유지하는 건데요. 식이섬유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장 환경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정말 백기자 교수님이 비만에 대해서 이렇게 강의를 해주실 때 항상 말씀하셨던 거잖아요. 장 환경이 좋아야 된다. 먼저 유산균을 섭취해라. 식이섬유를 섭취해라. 그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런 식이섬유가 바로 우리 장내에 있는 미생물을 통해서 이 GLP-1을 분비 공장으로 직접 가동을 시키거든요. 그리고 단단한 고기와 두부 같은 단백질은 탄수화물보다 훨씬 강력한 분비를 유도합니다. 식이섬유나 단백질을 잘 섭취를 해서 이렇게 GLP-1 호르몬이 자체적으로 잘 생성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해야 되겠고요. 또 이제 15분에서 20분의 법칙을 기억하세요. 진짜 천천히 먹어야 해요. 밥 먹을 때 빠르게 먹으면은 이 호르몬이 이게 감지할 수 있는 시간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천천히 먹는 습관을
들여서 이 GLP-1 호르몬이 잘 작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뇌에 불을 끄는 이런 물리적인 해독 과정이 필요하죠. 액상과당, 초가공식품을 차단하고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정제 씨앗기름 이런 것들이 다 이 시장하부에 염증을 일으키는 것들이잖아요. 이런 것들을 차단해서 독소를 막고요. 오메가3 폴리페놀 같은 항염증 영양소로 이 뇌 세포막을 유연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특히 중요한 거는 또 7시간 이상의 숙면, 뇌가 스스로 노폐물과 염증 물질을 씻어내는 유일한 시간임을 잊지 마시고요. 네, 12시간 이상의 단식. 너무 중요하죠. 계속 우리는 하고 있잖아요. 실천하고 있잖아요. 이것이 고통이 아니라 시스템 리셋 시간입니다. 이 12시간에서 16시간 이런 거를 지속을 할 때 우리 몸은 지방 분해 모드로 레이를 전환하죠. 아까 마운자로의 효과, 마운자로의 GIP 호르몬이 이게 지방을 태우는 거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이 16시간의 단식을 정말 그거에 익숙해지면은 이 GIP 호르몬 그냥 자연스럽게 만들 수 있는 마운자로를 자연스럽게 쓸 수 있는 네 그래서 이 지방 보따리를 에너지로 쓰기 시작해서 자가 포식 작용을 통해서 뇌 신경세포 주변의 쓰레기들을 깨끗하게 치울 수 있게 됩니다. 지속 가능한 다이어트를 위한 마스터 전략은요, 영양 채우기와 독소 빼기의 무한 루프입니다. 양질의 영양으로 뇌 염증을 억제하시고 단식과 숙면으로 독소를 빼서 렙틴 민감도를 회복해야 합니다. 이 두 과정이 맞물려 돌아갈 때에 비만을 유발하는 악순환이 끊어지고 요요 없는 선순환이 시작될 겁니다. 네, 단기 이벤트로 살을 깎아내던 그런 과거의 방식하고는 이제 이별하시고요. 내 몸의 호르몬 밸런스를 이해하고 뇌의 관제탑을 정화하는 순간 가볍고 정말 49kg의 마르고 탄탄한 몸. 이게 투쟁의 결과가 아닌 자연스러운 일상이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네, 여러분의 가장 건강한 시스템을 찾아가는 여정. 네, 저는 이 하루 한 잔 다이어트 챌린지로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네, 공지사항 조금 말씀드릴게요. 4월 한 달간은 시스템 점검 기간입니다. 네, 휴식 기간을 갖도록 할 거고요. 5월부터 더 새롭게 잘 준비를 해서 3기를 오픈할 예정이니까 기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의 특강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